북한 김정은이 추석을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군인, 주민에게 월급 100%를 특별 상금으로 지급한다. 파격적인 얘기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차 교수님은? 북한이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모두 처음 하는 세시영 명분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을 해서 아마 북한 주민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결속도 시키고 좀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사실은 그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 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러 가지 뭡니까 이 고기 뭐 이런 것도 주민들 많이 줬거든요. 줬는데 사실은 이 현금으로 준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문제는 이 현금을 받아서 그러면 가면 물건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죠. 시장 메커니즘이 살아있거나 화폐 경제가 나름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북한 주민 일부는 왜 달러로 주지? 아니, 달러로 주지. 왜 이거를 이렇게. 달러가 없습니다. 그 정도 달러. 아니, 근데요, 그게 재밌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 개방하기, 개혁 개방 이전에 중국 공산당, 중국 내부, 그다음에 북한 같은 데는 이게 사실은 이 수사가 일종의 정치적, 뭐랄까,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쓰였는데요. 그게 가령 북한에서도 누군가를 숙청하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러면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 고위 관료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달러가 나온답니다. 달러로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달러를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뭐 환전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 정부로부터 간첩 공작 자금을 받았다. 달러 소지 자체를. 그렇게 해서 간첩 혐의를 씌워서 그냥 사형이나 숙청을 시켜버렸대요. 특히 중국 정부 중국에서도 보면 92년 이전에는 달러를 가질 수 없는데 중국도 워낙 어떤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 간부들 중에는 상당수가 집을 압수수색을 해보면 달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숙청을 많이 했고, 재밌는 게 이 중국 같은 데는 이게 워낙 사법도 보면 법률 뭐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뭐 군인이라든지 뭐 철도청장 하셨던 분들 와서 검사. 근데 검사장이나 법원장들도 간혹 이 기획사정, 표적사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보면 법원장님도 재판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검사장님하고 나란히 같이 그냥 영장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북한에 100%를 준다고 그러면 북한에 월급이 얼마나 1,500원에서 6,000원 보통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금액이 이제 뭐 쌀 한 1kg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니까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kg가 그래도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제외한 성인들은 다 받는다 그러거든요. 아마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기분은 좋죠. 상당히 좋고 노동당 창건 가장 중요한 날에 70주년이기 때문에 역시 위대한 지도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드는 비용은 또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돈. 아니, 저기는 뭐 괜히 할 수 있는 찍어내면 되죠. 찍어내면 되죠. 찍어내면 되죠. 찍어내면 이러면 될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확 풀어버리면 아마 저는 물가가 상당히 뛸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한 1kg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한 500g까지도 뭐 살 수 있다. 돈 갑자기 풀어버리니까. 근데 김정은이 지난번에 8월 달에 남북 간의 긴장 대결 국면에서 사실은 체면이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면을 좀 세우고, 특히 북한 핵심 지도부 같은 경우는 뻑하면 좀 숙청돼도 목숨까지 잃는 식의 숙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같은 경우는 민심 위반도 있고 밑에 보통 백성들도 보면 상당히 좀 우습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뭔가를 한번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 대통령님 흉내내는 거 그래서 그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군에게 특박 딱 1박 2일 1박 2일 특박 뭐 이런 거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조금 근데 우리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군인한테 1박 2일 휴가를 주면서 상군의 처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은 별로 안 듭니다. 그렇죠. 뭐 휴가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선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큰 비용이 안 들고 간식. 그거는 뭐 노무현 정권 때도 주고 어차피 주는 거니까 뭐 가능한데 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차원이 다르면 전 국민한테 한 달치 월급을 이렇게 준다는 거는 사실
따라하기지만 컴플렉스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는 됐을 것 같거든요. 참 특이합니다, 하여튼. 만약에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하기라면 사실은 그 옛날 김일성도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이 하고 난 뒤에 10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대통령 중심적으로 아주 그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걸 보고 바로 12월 달에 김일성도 유일사상을 유일체계를 확립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국가주석도 만들고 안지 권력을 장악합니다. 어쨌든 뭐 추석 맞아가지고 뭐 북쪽은 월급 다 주고 뭐 우리나라는 분야에 뭐 저거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경쟁은 뭐 바람직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